중학교 4의 그 정의가 수용액에서 H 플러스, 그 다음에 염기는 OH 마이너스. 근데 그걸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정의를 3개로 나눠서 중학교 때 배운 게 바로 아레니우스의 정의라 그래. 아레니우스가 이제 정의한 게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수용액에서 수용액. 이게 근데 얘 단점이기도 해. 수용액에서 되는 것들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용액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만들어서 막 생성되면 이게 산이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나와서 막 생성되면 염기. 그래서 일단 H가 있는 염산, 뭐 황산, 질산 이런 것들 다 여기 얘들이 이온으로 나오면 돼. 그죠? 그래서 H가 다 있는 것들이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만들어냅니다. 염기도 마찬가지. NaOH, 뭐 KOH 이렇게 OH가 있는 것들. 자, 그리고 이 산의 성질을 산성. 그래서 보통 산의 성질 산성 그러면 맛은 신맛. 그다음에 뭐 리트머스 종이, 뭐 페노부탈린, 지시약들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이온이 나오면 당연히 전기는 다 통해 다 전해지게. 그리고 보통 산의 중요한 특징, 금속을 녹이면 얘가 막 녹으면서 누가 나온다? 수소 개체가 나온다. 저 H가 있으니까. 그래서 금속이 녹으면 수소 개체가 나온다. 다는 아니지만은. 염기가 가지는 성질, 염기성. 그래서 얘들은 비누 같은 거, 세제 비누 생각하면 돼. 쓴맛. 근데 식초 생각하면 되고. 과일의 신맛 나는 것도 다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쓴맛. 그 다음에 얘들은 산은 금속을 녹이는데 염기성 물질은 단백질을 녹여요. 그래서 단백질을 이용해 녹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미끈거립니다. 그래서 비누 같은 미끈거리는 것들 다 단백질 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온이 있으니까 전해질도 되고, 또 뭐 그 리트머스 종이, 뭐 BT 병이 뭐 색깔이 변화 그런 것도 다 같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레니우스 정의는 수용액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수용액이 아닌 것들도 산염기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확장된 개념이 브랜스테드-로리 정의. 그냥 불어 이렇게 하는데 브랜스테드-로리 정의. 근데 뒤에 나중에 중화반응은 어차피 이놈들로 계산해. 아레니우스로. 이게 중화반응 계산은 다 얘를 해. 그래서 얘들은 그냥 뭐가 있는지 알면 돼. 브랜스테드-로리 정의는 H 플러스 양성자 수소 이온이 중요한데 어떤 놈이 수소 이온을 준 놈이 있겠죠. 그래서 H 플러스를 준 물질, 또 주계 이렇게도 불러. 주는 물질 주계. 이게 산이에요. 거꾸로 H 플러스를 받는 물질이 있겠지. 누군가 주면 누군가 받아야 돼. 이걸 염기로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H 플러스 이동으로 정의한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물도 산이나 염기가 될 수 있어. 물. 자, 만약에 HCl이 있다. 얘를 물에 넣었다. 근데 얘가 일로 가. 그래서 H3O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H 플러스로 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Cl이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전자를 일로 주고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H 플러스가 1로 왔으니까 얘는 그걸 받았지. 여기 있는 H 플러스를 받았지. 그럼 얘가 바로 염기야. 또 얘는 1로 줬지? 그럼 얘가 산이고. 그래서 HCl이 산인 건 알겠는데 브랜스테드-로리 정의에서는 물이 H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염기로 작동한다 이렇게. 거꾸로 달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여기 있는 길로 가는 거지. 그럼 얘가 산, 얘가 염기. 받아서 일로 온 거니까. 역반응도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따질 때는 이제 뭘 묻냐면 결국 이제 H 플러스를 누군가 주면 누군가 얻는데 H 플러스 하나 차이. 물과 요거 물이 있고 저 옥소늄 이온 또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해.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받아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H 플러스 하나 차이인 요 놈들을 우리가 짝산짝염기라고 해. 그래서 얘는 염기로 작동이고 얘는 산이야. 그래서 두 놈 관계를 짝산짝염기 관계를. H 플러스 한 개 차이. 그럼 또 있죠. 얘도 마찬가지. 얘랑 얘도 짝산짝염기 관계. 짝산짝염기. 그래서 이 산의 짝염기는 누구야 물으면 이제 H 플러스 한 개 있고 없고 차이를 찾으면 돼. 짝산짝염기. 자, 이게 브랜스테드-로리 정의. 그래서 물이나 그 아레니우스 정의에서 산염기를 정의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자, 요걸 또 많이 묶어. 그다음에 세 번째 루이스 정의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이게 지금 다 H 플러스 관여되어 있잖아요. 양성자가. 근데 거꾸로 얘들은 전자야, 전자. 그래서 그냥 전자가 아니고 비공유 전자쌍.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쌍.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주느냐 받느냐로 판단하면 되는데, 자, 이게 양의 입장은 양을 주는 놈이 산이잖아, 그지? 예,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음이니까 음의 입장, 전자쌍을 받는 놈이 산이다. 거꾸로 하면 거꾸로 양을 주는 놈이 산이면 음은 받는 놈이 산.
거꾸로 음의 전기의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놈이 연기. 자, 이게 이제 정의 확대한 건데 저런 H 플러스 상관없는 물질들도 산연기로. 자, 여기 잘 나오는 것들은 암모니아 잘 나온다.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가 수소를 3개 이렇게 붙여 있지. 그리고 이게 비공유 전자가 한 쌍이 놀잖아. 그럼 여기에 H 플러스 얘가 이렇게 다른 것도 붙일 수 있는데 다른 것도 붙겠지만 얘가 와서 이렇게 붙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물질이 와서 그냥 배위결합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H 플러스가. 그러면 얘는 암모니아는 비공유 전자쌍을 이쪽 물질한테 제공해 준 거 아니야. 주는 놈은 뭐라고? 염기라고. 그래서 암모니아는 염기로 작동해. 거꾸로 얘는 뭐 다른 놈이 다른 게 붙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 위에 놈은 받았으니까 산으로 작동해. 그래서 루이스산, 루이스 염기 이렇게. 자, 뭐 H 플러스뿐 아니라 그러니까 H 플러스가 붙으면 암모늄 이온이고. 자, 앞에 그 분자 구조 이런 데서 붕소 있어. 붕소는 F를 3개 붙이면 노는 전자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원래 체형이 3개니까. 근데 옥텟이 되려면 8개 되려면 2개가 더 있으면 안 정해. 그래서 얘가 그냥 여기 와서 슬쩍 붙는 거야 이렇게. BFC나 BH 슬쩍 붙다지. 그럼 얘를 일방적으로 얘한테 준 거지. 그럼 어차피 옥텟을 만족하니까 잘 붙는 놈이야. 그래서 얘가 염기, 얘가 산으로 작동해. 이런 건 이제 루이스 정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뭔지 알면 잘 뭐 나오진 않아. 주로 쓰는 건 저 2개인데 중화 반응은 아레니우스 정의를 주로 써야 되고 브레슬-오리 정의는 물도 산연기가 될 수 있다. 짝산, 짝연기 관계 이런 거 물을 때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왼쪽 페이지에 쭉 있어요. 그리고 한 개도 있지 한 개. 아레니우스 정의는 수용액 거만 해야 되니까 수용액 이외의 거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 속에서는 H 플러스가 아니고 물과 붙어서 하이드로늄 H3O 플러스로 있는데 이것도 그냥 H 플러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용액에서 H 플러스나 OH-를 직접 내놓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는 염기로 치는데 거기서 OH가 나오지 않아. 이게 이제 물과 반응해서 OH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이제 브랜스오리가 이제 있는 거고. 근데 브랜스오리가 마찬가지 H 플러스를 주고받지 않는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루이스 그 이론을 하는데. 자, 그리고 브랜스를 정의해서 양쪽성 물질이 있는데 산연기로 다 작동할 수 있는 거. 자, 물도 마찬가지. 물도 지금 여기서는 얘가 주는 H를 받았지. 그래서 염기로 작동했단 말이야. 자, 물은 양쪽성 물질에 본인이 받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줄 수도 있어. 본인이 자기 걸 이렇게 줘서 OH-써야 되는데, 자, 그게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것들. 암모니아가 물에 들어왔는데 H2O랑 자 반응을 해야지. 근데 얘가 원래 아까 있던 그 한 자리에 H 플러스가 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H 플러스 한 개 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암모늄 이온이 되지. 그래서 얘가 줬기 때문에 얘 남는 게 바로 OH 마이너스. 그래서 자기가 줬지 H 플러스를. 그럼 얘는 뭐다? 브랜스오리 정의에서 주는 놈은 산으로 했죠. 그래서 산으로 작동한다. 얘는 염기고. 뭐 짝선짝이 또 따지겠지만은. 그래서 물은 그 주기도 할 수도 있고 받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면 OH만 써야 되고 받으면 없어요.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고. 이런 걸 이제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 근데 이런 양쪽성 물질이 되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탄산 같은 거 많이 있다. 탄산 H2CO3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2개를 다 붙인 거야. 그럼 한 개를 떼. 그러면은 1 플러스 된단 말이야. 아주 1 마이너스. 한 개가 더 붙을 수 있으니까. 요런 게 양쪽성이야. 그러니까 요게 마저 나갈 수도 있고 한 개를 더 붙일 수도 있거든요. 붙이면 H2CO3 되는 거고 마저 다 나가면 어떻게 돼? 그냥 CO3 2 마이너스 되는 거지. 붙으면 H2CO3. 이런 것도 양쪽성. 황산도 되겠죠. 황산도. 그지? 황산도 원래 H2SO4인데 그냥 HSO4 5 마이너스 되면 요것도 나올 수 있고 한 개 더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거기 써 있어요. 몇 개. 이걸 양쪽성 물질. 그리고 이제 서로 H 플러스 한 개 주고 없는 관계를 짝산짝연기. 이게 뭐 기본 용어야지. 자, 근데 어쨌든 산연기는 그냥 산의 성질, 뭐 산성이 어떤 게 있느냐, 염기성이 어떤 게 있느냐, 뭐 그걸 배우려고 사실 하는 거 아니야. 자, 산, 염산, 항산, 질산 뭐 이런 것들 위험해, 그지? 그 다음에 염기도 단백질을 녹이니까 위험해. 그 양잿물이지, 양잿물. 쟤를 태운 양잿물 그 농축해서 마시면 죽어. 옛날에 자살할 때 많이 쓰던데. 단백질 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도 따로따로 위험하고 염기도 따로따로 있을 때는 위험해. 진하기를 물키면 좀 덜 위험하지만은. 자, 근데 얘들 비율을 잘 조절해서 섞으면 그냥 맹물이 된다. 그지? 물.
소금, 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화반응이라고 하지. 중화반응을 배우려고 사실 산연기를 배우는 거예요. 희한하게 위험한 물질들인데 비율만 잘 맞추면 안전한 물이 되니까. 뭐 소금물이든 뭐 다른 게 녹아 있는 물이지만은. 자,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 정의가 그대로 중화반응에 이어집니다. 자, 근데 중화반응의 계산법은 간단해. 그냥 중화반응에 자, 모든 산은 다 H 플러스가 있어요. 만약에 염산이다 그러면 H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모든 염기에는 OH 마이너스가 나오고 뭐 NaOH다. 그래서 산염기에서 이제 얘들이 나오지. 섞어주면 얘랑 얘가 만나겠지. 그래서 H랑 OH가 만나면 얘가 뭐가 된다? 바로 물 되잖아. 물. 그래서 물 되고 나머지 NaCl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붙어있진 않아요. 어차피 이온으로 존재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과 염을 만드는 이 반응을 우리가 중화반응입니다. 안전한 소금물이 되는 거지. 가까운 위험이 있는데 비율은 잘 맞춰야 돼. 자, 근데 그 비율은 뭘 맞추면 되느냐? 그냥 얘들 개수야. 자, 무조건 몇 대 몇으로? 1대1로. 개수가 무조건 1대1로 반응하는데 이 개수가 우리가 학원 제일 앞에서 했던 무슨 수냐? 바로 몰수잖아. 몰수. 입자의 수니까. 그지? 그래서 H랑 OH가 입자수 1대1로만 딱 반응하면 안전한 물이 되는 거야. 만약 1대1이 아니고 누구든 더 많으면 H가 더 많이 남으면 산성이 되고 얘가 더 많으면 염기성이 되니까. 그래서 1대1로 해서 그냥 중성의 물을 만드는 그걸 배워요. 그래서 이 입자수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바로 몰수로. 자, 몰수 개념을 그냥 입자를 얘를 100개 넣고 100개 넣고 그렇게 묻지 않아요. 반드시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이거를 농도를 통해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농도는 퍼센트로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몰수니까 당연히 몰농도겠죠. 몰농도. 자, 몰농도. 자, 얘를 얘로 바꾸려면 뭐만 곱하면 돼? 몰농도에 뭘 곱하면 몰수가 나와? 부피만 곱하면 돼. 부피. 그래서 MV를 곱하면 바로 몰수, 뭐 N개. 그래서 농도가 크거나 부피가 많거나 하면 당연히 입자수가 많은 건데, 자, 얘들을 1대1로 맞춰야 되니까 저쪽 산의 MV랑 그 다음에 염기의 MV가 같으면 돼요. 1대1로. 그래서 몰농도 곱하기 부피. 같은 그 몰농도면 부피가 똑같겠지만은 몰농도가 만약에 2배가 더 큰 진한 놈이다. 그럼 부피는 몇 배만? 반만 있으면 돼요. 곱해서 같은 놈이니까. 그래서 진할수록 양은 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양쪽에 MV 같다. 자, 근데 여기다 한 개 더 넣어서 보통을 계산해. 자, 여기다가 보통 n이라는 걸 또 곱하는데 이건 몰수가 아니고, 자, 이 계산이 몰수고 이거를 가수라고 해요. 가수. 가수는 뭐냐면 한 문자 안에 몇 개씩 들어있느냐. 그래서 쟤들 둘 다 1, 1이잖아. 그래서 1로 계산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이제 HCl가 반응시키는데 이쪽은 CaOH2래. 얘는 한 개씩 나오는데 얘는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오지. 그러면 얘는 농도 곱하기 부피에다가 1만 곱하면 되지만은 얘는 농도와 부피에다가 2를 곱해야 돼. 왜? 같은 그 농도에 대해서 2배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까지. 그래서 이걸 그냥 외워두면 돼. 이게 화학2에서 막 많이 쓰는 계산인데 화학1도 똑같이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NMV를 써요. 그래서 산과 염기의 NMV가 동일하면 딱 정확하게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MV. 보통은 가수를 1대1로 맞추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1대1로 주면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기본 계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딱 중화가 되면 그때 중화된 지점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그래. 중화점을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쉬운 건 지시학을 쓰면 돼요. 지시학 색깔 외우면 뭐 끝나? 하지만 여기 이제 이온에 대한 거니까. 자, 전기를 흘려줍니다. 전기 전도도. 전기를 흘려주면 중화 반응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온들이 점점 줄어. 왜? 물로 바뀌니까. 그래서 중화점에서는 제일 낮으면 돼. 전기 전도가 제일 낮은 점. 이런 게 중화점이에요. 자, 그리고 중화 반응하면 열이 나와. 지금 이게 물질만 있지만은 여기 반응할 때 열이 나온다. 발열 반응. 그래서 중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온도를 또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높은 점이 중화점이에요. 딱 중화된 점. 그래서 중화점을 왜 찾아야 되냐면 딱 중화된 지점에 이 NMV 이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가령 만약에 딱 이게 중화점인데 여기서 HCl, NaOH를 넣었는데 얘는 HCl은 20을 넣고 NaOH도 20 들어가면 똑같은 농도란 거죠. 근데 얘는 40을 넣었어. 부피가 밀리터로. HCl 20을 넣고 NaOH를 40을 넣었는데 딱 중화점이래요. 그지? 자, 두 놈의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저 부피가 달라졌어? 농도가 다르다. 가수는 똑같은데 부피가 다르다는 것은 농도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1대2라는 것은 농도가 몇 대 몇이다? 농도가 2대1이라는 거예요. 더 진하니까 반밖에 안 나온 거라고. 그래서 저런 걸 찾아내야 된다. 중화점을 통해서.
계산은 어쨌든 몰수 개념으로. 자, 이 내용은 사실 많지 않은데 거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얘들 농도랑 뭐 가수랑 부피 이런 걸 다 추구하는 문제들은 할 만하겠네. 근데 농도도 모르고 가수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 자료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들이 있어. 막 그림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들은 어렵긴 해. 원리는 그냥 이 원리인데 그런 것만 잘하는데 그냥 다 주고 하는 건 그냥 이 식만 쓰면 되기 때문에 NMV. 자, 요거는 문제 배우면 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양적 관계